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놀랄 일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당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까지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공부한 게 너무 아깝기도 해서 학원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고 원래 꿈이 선생님이어서 과외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셔서 공무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학원 과외 선생님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연금도 안 나오는 그런 걸 왜 하냐고 혼내시더군요. 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돈을 버는 게 급했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경력도 적었고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학원들 중 딱 한 곳에서 다행히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 20개의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가 텅텅 비었었는데 다행히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일을 한다고 했죠. 저는 거기서 학생들에게 국어 과목을 가르쳤는데 연령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했어요.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생각 외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희열이 느껴지면서 학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하루 종일 자랑을 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백수로만 살다가 직업을 찾게 되니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옆에서 묵묵히 몇 년 동안 있어준 남자친구에게 이제 제대로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원 원장님이었죠. 원장님은 나이가 60대 초반은 되어 보이셨는데 수업은 하지 않으셨고 원장실에 매일 계시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복도를 걸어 다니시며 강의실마다 감시를 하셨죠. 다 괜찮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원장님은 사적인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면 새벽이나 밤에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학원 얘기가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세요. 지영씨, 오늘 마치고 뭐 했어요? 내일 주말인데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며 선을 넘으셨죠. 처음에는 관심이고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장님의 질문의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이제 제가 학원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하고 한두 달이 지났을 때쯤 원장님께서 저의 환영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도 얼추 친해졌고 첫 회식이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원장님께서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한두 잔 드시더니 목소리가 잔뜩 취하셔서는 우리 지영이라고 불러도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눈빛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게 바로 TV에서만 나오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방송으로만 봤을 때는 당장 직장 상사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얼어버리게 되었죠. 은근슬쩍 그런 행동을 보이시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치껏 자리를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절 불러 세우며 어디가? 라고 하더군요. 정말 더러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 저 김 선생님이랑 술 한잔 하려고요. 라고 하며 김 선생님에게 눈치를 보냈는데 제 텔레파시를 읽으셨는지 김 선생님은 아이고 원장님 우리 박 선생님 그만 괴롭히세요. 저랑 술 한잔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다행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자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자식도 둘이나 있으셨고 학원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거든요. 제가 옆으로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니 박 선생, 원장님 조심해. 라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기 전에 다른 학원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했다가 그 선생님은 못 견디고 그만뒀다고 해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고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면 직장을 관두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일 아니면 저를 불러주는 회사는 전혀 없었기에 쉽게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버티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성격상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화를 낼 것 같았고 잘못하다간 원장님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식 이후로 원장님이 저와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시더군요. 제가 출근하면 원장실에서 쪼르르 달려 나오셔서는 오늘 지영씨 화장이 떴네.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을까? 하며 이상한 말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학원 쉬는 시간에 잠깐 물을 마시러 나가면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던 원장님께서 저에게 담배 한 대 줄까? 한번 펴봐.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하 거리며 웃으면서 넘기니 그게 긍정의 표시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싫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더니 원장님도 그런 여자는 처음이었나 봐요. 저한테 아예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원장한테 말투가 그게 뭔가? 내가 자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당신 내가 자를 수 있는 사람인 거 몰라? 원장님은 하루아침에 백수되고 싶냐고 하면서 그 형편없는 이력서로 우리 학원 아니면 갈 데가 있냐고 협박하셨죠. 계속 밥 벌어먹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괴롭힘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하고 혼자 고민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건 바로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인 걸 티내는 것이었죠. 그러면 조금은 수위를 조절하시고 말을 건네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지영씨, 내일 주말인데 뭐해? 우리 같이 등산이라도 갈까? 라고 하셨고
저는 웃으면서 아, 저 내일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원장님은 조금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아, 그래. 우리 지영 씨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그럼 이제 헤어질 때도 됐네. 그런 남자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건 어때? 60살 넘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역겹더라고요. 나는 건물도 있고 학원 원장에다가 돈도 많은데 우리 지영 씨 남자친구는 돈 많나? 네, 돈 많아요. 결혼할 거예요, 저희. 결혼?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야. 잘 생각해보고 결혼해.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자리를 뜨셨고, 저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싶었네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너무 더러워서 대답을 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 선생님과 굉장히 친해져서 주말에도 사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사적으로 만나면 언니라고 불렀고, 그날도 김 선생님을 만나서 원장님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하니까 김 선생님도 그런 적은 처음 본다면서 날이 갈수록 수위가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도 처음에 이 학원에 왔을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저처럼 원장님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대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니 협박을 하셨고 그 학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 눈에 드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만두려고 하면 학생들이 반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원장님께는 30대 초반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있는 사람이 밖에서 저런 일을 하고 다니니 저는 김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에 학원에 갔죠. 제가 주말 동안 남자친구랑 놀았다고 거짓말을 쳐서 그런지 원장님은 월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주말에 남자친구랑 뭐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김 선생님에게 배운 것처럼 그냥 놀았어요. 라고 웃음기 없게 정색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라면 또 화를 내시면서 친절하게 대답하라고 하실 분이 그날따라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이 드디어 통하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가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학원 건물 비상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원장님이 들어오셨고 누구야? 남자친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남자친구에게 원장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통화를 하다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놀라면서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학원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아예 비상 계단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 원장님과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얼른 밖으로 나갔고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김 선생님 말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다행히 적성에도 잘 맞았죠.
수업 시간이 모두 끝나고 모든 선생님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아, 우리 아들 알지? 그 대기업 다니는 진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나 봐. 그리고 나 이번에 차 한 대 뽑았다. 외제차인데 오늘 타고 갈 사람. 내가 집 앞까지 친히 태워줄게. 원장님의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원장님은 갑자기 우리 지영씨 내가 집까지 태워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위험함을 감지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박 선생님 저랑 같이 퇴근하기로 했어요. 갈 데가 있어서 라고 했죠. 김 선생님은 제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요즘 둘이 너무 친하다. 지영씨, 유부녀랑 너무 붙어있지 마. 라고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에게 위로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학원 건물을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저 놀래켜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한 뒤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님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환영회 때부터의 일과 여태껏 저에게 했던 말들 모두 다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화가 난 듯 보였죠.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한 건 잘못했지만 학원에 출근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걱정할 것 같아서 못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백수해도 되니까 그냥 학원 그만두라고 했죠. 결혼해서 자기가 다 먹여 살리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감동받긴 했는데 저는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 학원 일이 너무 적성에 맞아서 조금만 더 해보고 도저히 못 버틸 때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막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해해 주었고 대신 매일 학원 마치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학원 일에 적응할수록 원장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감도 잡았고 점점 원장님도 저한테 말을 거는 일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할 일 없겠다 싶었는데 원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업이 1시간 비는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오시면서 지영씨, 내가 실수로 집에 있는 빨래를 세탁소에 못 맡겼네. 지금 수업 없지? 가서 좀 맡겨줘. 원장이 부탁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 밥도 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셨고 어느 날은 자기랑 같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니 다시 화를 내셨죠. 내가 우리 지영씨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것도 몰라주고 우리 지영씨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리 아들 한번 만나는 거 어때? 완전 며느리감인데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
내가 한번 자리 마련해 줄까? 전 원장님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 학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르치던 아이들이 졸업하는 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원장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출근이 하기 싫더군요. 일을 그만두기 전에 제 이력서를 이곳저곳 여러 학원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학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학원의 경쟁 학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조건도 좋았고 돈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퇴사를 늦출 이유가 없었죠. 저는 퇴사를 한다고 정식으로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늘 있던 일인지 당황해하는 것 같지도 않으셨고 월급을 올려줄까 수업 시간을 줄여줄까 했지만 저는 다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경쟁 학원으로 간다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래. 지영씨,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래. 내가 지영씨한테 못되게 군 거 있어? 하며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셨고 이젠 아예 대놓고 제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겨웠어요. 저는 머리를 한 번 더 써서 그렇다고 끄덕였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원장님에게 한 번 제대로 된 복수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원장님은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라고 하며 옷을 주섬주섬 입었고 주차장으로 가서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했죠.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차를 타러 오는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불렀는데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원장님인 걸 알아서 화가 났나 보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 달려가 팔짱을 낀 채 우리 학원 원장님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표정도 좋지 않고 남자친구 표정도 좋지 않았죠. 원장님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원장님이 매일같이 자랑했던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제 남자친구인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는 원장님께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남자친구를 말렸고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대충 원장님이 3번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남자친구 일인지 몰랐어요.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속을 썩이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어머니를 매일같이 폭행했대요. 그리고 빚도 남긴 채로 도망가서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원장님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사기꾼의 아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사셨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 끊고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방금 얼굴을 본 순간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짓 하면서 옛날 버릇을 못 고치니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저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깊이 공감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장님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에 가니 전에 다니던 곳보다 더 좋아서 김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그 학원 원장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김 선생님과 다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싶었고 당연히 원장님은 부르지 않고 대행 알바를 썼네요. 저희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쫙 돌아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쟁 학원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망해갔고 저는 통쾌했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